그런 상황이 되면 응급적인 수술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남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르신이신 분들은 협착증 진단을 상당히 많이 받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란 과연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평소에 관리와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관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협착이 과연 척추관에 생기는데 척추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척추가 이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척추의 뒤쪽에 있는 가느다란 이런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뇌에서부터 시작한 척수라고 하는 큰 신경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관이 막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척추관이 왜 막히게 되냐면요. 앞쪽에는 이제 디스크라는 물질이 뒤쪽으로 이제 돌출할 수가 있고, 뒤쪽에서는 황색 인대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와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사방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바로 협착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신경이 눌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첫 번째 가장 흔한 것은 바로 통증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그러니까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쭉쭉 빠져나가기도 하죠. 신경은 이제 근육을 움직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 손실, 그리고 위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뭐 타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건드렸을 때 다리 쪽에 감각이 저하되는 느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협착증의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눌려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걷게 되면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통증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행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나요? 엑스레이만으로는 사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분들을 내원하고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나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병원에서 협착증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협착이라고 진단을 하는 건 뭐냐면, 척추뼈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추체라고 부릅니다. 요 척추뼈의 사이가 좁아진 부분이 엑스레이 상으로 발견이 되면, 요 사이가 좁아진 부분은 이제 협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머니 협착증이 있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있는 신경관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추체관 협착이라고 부르고,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물질이 원래 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질환이 좀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엑스레이 상으로만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협착증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추간공 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큰 줄기가 흐르면 양쪽으로 이런 분지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게 다리 쪽으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요 큰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뼈 사이에 공간,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추간공 협착증도 일종의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일반적인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척추관 협착증이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추간공이 좁아져 있게 되면 그쪽 나오는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그러니까 다리 쪽의 일정 부분이 저리거나 근육이 빠진다든지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하는 증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심각한 질환이라고 일컫는 척추관 협착증이랑은 또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나오고, 뒤쪽에서는 이제 황색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비유가 되게 되면 트레포일 말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쐐기 모양으로, 마치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CT나 MRI 검사를 하셔야지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랑 협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뒤쪽으로 탈출을 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 이것을 이제 디스크 질환이라고 흔히들 일컫고요.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뒤쪽에 황색인대라고 하는 것이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비우가 되면서 사방에서 압박하는 증상을,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을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협착증에는 사실 디스크 질환을 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나와서 뒤에 있는 그 신경을 자극만 하면 이건 디스크 질환이라고 부르고,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비유가 되면서 디스크와 함께 압박을 하면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증상은 대부분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눌려있는 신경의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생겨나면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감각이삭이나 아니면 뭐 대소변 장애, 파행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는 건 비슷하지만 사실 일으키는 증상의 원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수술로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내원을 하셨을 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경이 디스크로 인해서 눌려 있고 뒤에 있는 그 황색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신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유발되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수술이 필요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연구를 해보면 약 10% 미만으로 봅니다.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로 모두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근육이 쭉쭉 빠지고 그리고 움직임이나 감각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다리를 들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리고 감각이 어디가 없어져가지고 만져도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응급적인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신경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미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변이 줄줄 나온다든지 소변이 제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응급적인 수술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개선이 가능한데요. 약 2-3달 정도, 그러니까 4에서 8주, 12주 정도 보존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침치료라든지 뭐 추나요법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양방적인 뭐 주사치료 요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휴식을 취해 보시고, 그래도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유발되면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로 늦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를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수술적인 치료가 왜 좋지 못하냐 하면은, 뭐 수술적인 치료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신경학적인 결손을 빨리 없애놔야지 우리 기능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좋은 측면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수술적인 치료는 주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뒤에 있는 후궁이라는,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을, 뼈를 절제시켜 놓고 그리고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를 이렇게 나사로 고정해 놓는 유압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면 요 뼈와 요 뼈를 움직여주는 근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이 있는데, 걔네가 평생 동안 꿈틀꿈틀만 하게 되고 잘 움직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나사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유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다른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유압을 해놓으면은 요 척추 사이에 행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움직임을 담당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걔를 묶어놓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척추와 아래에 있는 척추가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척추와 아래에 있는 척추에 또 다른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심하신 분들은 한번 수술을 해놓고 위아래가 또 망가져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하면서 허리를 점점 이렇게 묶어가는 경우들도 좀 흔치는 않지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요법은 여러 가지 치료를 행해 본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을 해보셔도 늦지가 않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술들도 많죠. 뭐 이제 가서 어떻게 이렇게 긁어내는 거, 꼬리뼈로 접근해서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사방에서 접근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뿌려가지고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뭐 풍선으로 가서 이제 넓혀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척추관이 좁아진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로 약의 효과,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뿌려가지고 주변의 염증을 확 가라앉혀줘서 증상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좋은 시술입니다. 좋은 시술이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고농도의 스테로이드가 몸 안에 자주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 부위가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나 이제 디스크 같은 질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술 하셔도 되지만 횟수에 꼭 맞춰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지시를 해주시는 대로 횟수에 꼭 맞춰서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방 치료의 목적은 이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시는 것, 그러니까 통증과 어떤 기능 장애를 빨리빨리 개선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술과 같은 그런 요법들을 최대한 시행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좁아진 그 협착 부위를 완전히 터주는 방법은 수술적인 요법밖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거든요.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잘 시행하는가가 치료의 어떤 관건을 결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침 치료가 되겠죠. 침 치료를 시행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진통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허리나 다리 쪽에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에 따르면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협착증 환자분들의 수술을 시행하는 확률을 36%나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치료는 증상 개선뿐만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침치료의 종류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특수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약침이나 봉침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침은 뭐냐 하면요, 주사기에다가 연구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모아서 인체에 주입할 수 있게 정제를 한 그러한 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착이 있는 부분 주변으로 뿌려주게 되면 염증 반응이 줄기 때문에 그 협착증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협착증이 있는 게 꼭 눌려서 아프다기보다는 눌린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약침 치료를 시행하시게 되면 증상을 훨씬 더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침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사실 이제 봉침이죠. 봉침, 벌침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꿀벌의 그 독에 있는 성분들을 추출해가지고 이것도 인체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제해서 만든 주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침을 주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아파민, 아돌라핀, 멜리틴과 같은 진통 소염하는 효과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현저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또 PLA2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협착증에 의해서 눌린 신경이 퇴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심하면 쇼크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피부의 테스트부터 시행을 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 특히나 평소에 본인이 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추나라든지 여러 가지 한약적인 치료들도 사용을 하는데요. 추나는 이제 뼈 사이의 간격을 늘려주고 좁아져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마사지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카이로프락틱과 좀 유사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눌려있는 부분들을 늘려주는 견인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진 거를 풀어주는, 이렇게 우두둑 풀어주는 전골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가지고 협착증, 굳어지고 좁아진 부분들을 넓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약 치료를 또 빼먹을 수 없겠죠.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그 면역력을 개선시키고 회복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몸에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한약에도 역시나 이제 척추를 보강하는 약재들을 쓰는데, 다 연구를 해보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에 특히 특효가 되는 침치료요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도침요법이라고 합니다. 도침은 일반적인 침 말고 끝이 굉장히 두껍고 날카로운 침을 의미를 하는데요.
협착이라고 하게 되면 신경이 눌려 있고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나오는 구멍도 마찬가지로 역시 좁아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침으로 이렇게 긁어주는 효과를 보임으로써 좁아져 있는 구멍들을 터주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강한 치료이기 때문에 좀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종종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도친요법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치료요법들을 시행하면 특별한 부작용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수술적인 요법도 시행하지 않게 확률을 줄여줄 수 있고 평상시에 통증과 증상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요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농도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굉장히 생소하시다 보니까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그 두려움에 떨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약 7, 80대 분들은 정상적이신 분들도 MRI를 찍어보면 약 50%에서 발견이 되는 흔한 질환이거든요.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 수술이나 어떤 특별한 시술을 하지 않고도 대부분은 잘 관리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마시고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시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남식이었습니다.